안녕하세요. 정치인을 믿지 마라.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이재명 지사죠. 그렇긴 하지만 설마 했는데 오늘 그 이재명 지사의 실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걸 보니까 어이도 없고 너무 그 정치판에 대해서 혐오감이 듭니다. 결론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. 거기다가 믿을 놈이라 그러면 좀 더 속 시원할까요?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.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일단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. 어떤 유튜버께서 개표 사무원으로 왜 중국인이 들어갔는지 알아봤는데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개표 사무원이라는 것이 있대요. 그런데 2020년 이번 총선에서는 그 모집 공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도 이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좀 더 알아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대요. 한국의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인들이 이 개표 사무원 일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의용소방대라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.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뭘까?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전국 규모로 있다는 것입니다. 또 원래는 소방 캠페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중국계 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적은 아직 한국인은 아니면서 그 영주권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단 중국이 국적이라는데 중국에서 어떤 그 여론을 위해서 또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. 큰 돈은 되지 않지만 근데 한국 내에 젊은 층이 실업군이 많잖아요.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냐는 그런 취지예요. 이분이 얘기할 때는. 그런데 과거에는 공개 모집을 했었다는 거예요. 이 개표 사무원들을.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선관위가 위촉한 걸로 바꾼 거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 덕덕고라는 데를 서칭 엔진을 쓰고 있어요. 이게 굉장히 그 자료도 많고 객관적인 그 자료들 옛날 자료도 많고 막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구글보다는 굉장히 그 공정성을 인정받는 그런 데예요. 그런 서칭 엔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전에 한번 소방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얼핏 기사글을 본 것 같아서 기억이 나서 이거를 쳐봤어요. 서칭을. 그랬더니 여기 2020년 2월 달에 무슨 진검다리 일자리 참여 사업도 참여하고 또 화재 진압 영우로 표창도 수여받고 의용 소방대 3명이 있잖아요.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의용 소방대가 코로나 사태에도 일손을 돕고 있다 이런 걸로 3월 16일자로 그 기사화 됐나 봐요.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제가 이 서칭을 했을 때 이게 이 서칭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. 세상에. 이거 보세요. 의용소방대 이재명을 썼더니 can't load
this page 그러잖아요. 이거를 저기 서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. 근데 제가 여지껏 이렇게 서칭을 하면서 한 번도 덕덕고에서 이런 거를 말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태클이 들어와서 이제 저를 이 기사 글을 열 수 없도록 중국 측이나 뭐 그런 데서 해킹 부대가 있잖아요. 태클을 하였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뭐 굉장히 컴퓨터도 바꾸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. 청와대에서 국정원도 큰 컴퓨터가 있고 그래 그런지 이런 거를 태클을 걷는 거죠. 놀랍지 않아요?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옛날도 아니죠. 한 몇 개월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렸어요. 그런데 이게 뭐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은 저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 설마가 사실이 된 거죠.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그 어떤 젊은 청년을 알게 되는데 이 청년이 일루미나티 소속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문재인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국가부도를 낼 거다. 이거는 바티칸 예수회의 임무를 맡았다. 문재인이.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? 한국 재정을 완전히 비우고 진짜 국가부도를 낼만 하죠. 이렇게 저기 세금을 걷지도 않고 막 퍼주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뿐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문재인이 악역이라면 이재명은 선한 역을 해서 헷갈리게 하는 중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예수회뿐 아니라 이 사람들 일루미나티 소속이 백이 있으면 흑을 대비시켜가지고 항상 그 이분법적으로 그 전략을 세우잖아요. 이 사람들이. 그런 거에 한 역할 분할이라는 겁니다.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재명을 막 칭찬하는 유시민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었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웠나 그렇게 헐뜯더니 막 그런 생각이 났었거든요. 근데 뭐 이재명 지사는 요새 들어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또 그냥 잠잠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불러다가 굉장히 띄워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지금 친중 정부가 완전히 저는 친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. 이 문재인 정부가.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예수회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 그 굉장히 그 파워를 키웠던 그런 회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유교를 믿어라 중국 사람 보러 그러면서 점차 그 카톨릭세를 늘려갔던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죠. 그러니까 기묘한 이중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이제 와서 보면은 아무튼 그런 임무를 다들 띠고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도를 낼 작정입니까?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돌아가는 그 경제 운영 방법이 그냥 퍼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부에서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그냥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실업자를 줄인다든지 또 그 다문화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. 다문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.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계의 통제와 세력의 완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사실은 쌓이는 일이긴 해서 요새 이제 다른 거 제가 관심이 있던 문화나 교육, 특히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
한국은 많은 그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진정한 사랑이나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 또는 가족 개개인의 존재감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그런 고리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를 좀 더 다룰 생각입니다. 아무튼 오늘 제가 찾아낸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이 컸고요. 그렇다고 해서 간간히 그래도 정치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